대학생들의 새학기 증후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당진시의 차량 사고를 통해 미흡한 도로교통체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당진시 인구가 10년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바라는 조합장의 모습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당진의 문화관광진 삽교우가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전 출입국 사무소 당진 출장소가 개소했습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JRB 뉴스입니다. 직장인들에게 월요병이 있다면 학생들에게는 새학기 증후군이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의 경우 이 증후군을 가볍게 여기다가 무기력증과 수면장애, 우울증을 겪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는데요. 이름도 생소한 새학기 증후군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올해 대학생 10명 중 7명이 새학기 증후군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새학기 증후군이란 새로운 환경에서 나타나는 부적응 양상으로 새로운 환경과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증상을 뜻합니다. 혹시 그 반이나 이런 데 주변에 적응 못해서 혼자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있나요? 지금은 많죠. 근데 아직 애들이 다, 그러니까 반 애들이 다 친해진 게 아니어가지고 지금은 많아요. 그 혼자 이렇게 다니다가 적응 못해서 혹시 휴학하거나 그런 친구들도 혹시 있나요? 네,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과에서 만약에 힘들면,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또, 약간 공부를 하고, 막 애들도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휴학한 애들 본 것 같아요. 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임한 전체 대학생 중 66.1%가 새학기 증후군을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대학생들이 겪고 있는 새학기 증후군 증세로는 의욕 저하와 무기력증이 24.2%로 가장 높았고 수면장애와 피로감, 우울감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같은 새학기 증후군을 견디지 못한 학생들은 휴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새학기를 맞는 기대감보다 부담감이 더 큰 것으로 등록금과 생활비 등의 경제적 압박감에 대한 부담감이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방학을 얼마나 알차게 보내느냐에 따라 새학기 증후군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며 새학기를 맞이하기 전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새학기 증후군을 막는 지름길이라고 말했습니다. JRB 뉴스 신지혜입니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일어나는 교통사고로 운전하기 겁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순간도 많고 눈에 보이는 사고 차량에 운전대를 잡기가 망설여지기도 하는데요. 어제 차량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아침 7시 40분경 수청동 동부로 부근에서 자동차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는 운전자에게 부상을 입히는 수준으로 끝났지만 차체 앞쪽 전면이 일그러지는 등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어 오후 12시 50분경 읍내동 청룡길 사거리 부근에서 자동차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차의 탑승객들이 충돌 여파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앞서 살펴봤다시피 당진시청 인근에 개설된 동부대로에서 차량 사고가 일어나는 등 도로 위 차량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진시의 도시개발이 가속화되는 만큼 이에 발맞춰 도로 교통체제 선진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성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진시의 도시계획도로의 속도 제한 표시판 미흡과 단속 부족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시청 부근의 대로에는 신호등이나 전멸등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제한 속도에 대한 표시가 눈에 잘 띄지 않는 등 교통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현행법상 가변차로 설치 의무 조항에 해당하진 않지만 대로 근방에서 잦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당국의 시설물 설치나 단속 등이 시급합니다. 운전자의 안전운전이 교통사고 예방의 1순위지만 산업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당진시에 교통사고 위험 요소들을 근절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JRB 뉴스입니다.
당진시 인구가 지난해 2월 16만 명을 넘어선 지 1년 만에 16만 3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10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 당진시의 인구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당진시 인구가 지난해 2월 16만 명을 넘어선 지 1년 만에 16만 3천 명을 돌파해 2004년 이후 10년 연속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현재 내국인은 전년 대비 약 2,800명이 늘어난 16만 3,072명, 외국인은 5,018명으로 외국인을 포함할 경우 인구가 17만 명에 근접하는 등 충남도 내 최고 수준의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진시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10년 연속 50건 이상의 신규 기업이 입주하는 등 경제 규모 확대에 따른 경제 활동 인구 유입이 꼽히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첫 시행된 조합장 선거의 당선자에 대한 기대가 남다른데요. 추운 날씨에도 투표소로 향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던 유권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합장을 기대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새 조합장의 행보에 좋은 지침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말씀. 글쎄요. 첫째는 그 권익신장, 네. 조합원들에 대한 권익신장이 첫째고, 이제 조합원들이 불신이 생기지 않게 투명하게 참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또 여성 조합원들에 대해서도 많이 좀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죠. 조합원들이 느낄 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합장님들이 어느 분이 되시든 간에 조합원들이나 농민을 위해서는 최대한 그 시장 같은 거라든가 뭐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판로를 찾아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바람이죠. 그러면은 농민들이 물건을 잘 만들어 놓기만 하면은 그래도 잘 만들어 놔도 어느 때는 그냥 다 노타리 치고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조합장 선거는 80%가 넘는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정책 공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조합이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조합원들과 시민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를 위해선 조합장 선거 당선자 현황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정성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1회 3.11 동시조합장 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당진시에서는 농협을 비롯해 축협, 수협 등 16개 조합의 조합장이 선출됐습니다. 각 지역별 당선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농업협동조합장 당선자들입니다. 당진 최영수, 합덕 김경식, 고대 김명규, 송악 심천택, 대오지 김덕성, 정미 강정구, 순성 이완선, 면천 이길조, 신평 최기환, 우강 강문규, 송산 이광용, 성문 최대성. 이어서 축협 수협 산림조합장 당선자들입니다. 축협 차선수, 수협 양명길, 낙농축협 이경용, 산림조합 김기만 후보자가 당선됐습니다. 당진의 문화관광진 삽교호가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삽교호의 오염이 이대로 방치될 경우 자연스럽게 삽교호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걸음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텐데요. 왜 이렇게까지 오염될 수밖에 없었는지 알아봤습니다. 당진의 대표적인 명소 삽교호. 이 삽교호의 수질 악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2010년 5급 수이던 삽교호는 이듬해 6급수로 한 단계 떨어지더니 2012년에는 다시 5급수로, 그리고 2014년 6급수로 하락해 농업용은 물론 공업용수로도 이용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충남도는 삽교호 수질 개선 사업에 지난해 5,600억 원을 투자했고 2020년까지 1조 5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쏟을 예정이지만 삽교호의 수질 개선에 대한 가능성은 불투명해 보입니다.
충남도와 일선 지자체에서 삽교호 수질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통한 대책 협의를 하고 있으나 정작 필요한 수질 악화의 원인에 대한 조사는 지난 36년간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삽교호에 대한 관리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로 나누어져 관리권의 일원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호수로 불리는 경기도 안산의 시화호의 경우도 부실한 관리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관할구역의 불분명한 책임 소재로 우리의 소중한 삽교호가 제2의 시화호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JRB 뉴스 신지혜입니다. 앞으로 당진항에서 외국 선원들의 상륙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 출입국관리사무소 당진 출장소가 개소됐기 때문인데요. 그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대전 출입국관리사무소 당진 출장소가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당진시 고대리에 위치한 지원센터가 지난 1월 평택 직할 세관 당진지소의 업무를 개시한 것에 이어 출입국 업무도 시작함에 따라 당진항을 이용하는 관련 업체의 업무 처리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저희 당진 출장소는 당진시에 체류하는 외국인들 또 체류 허가 그리고 당진항을 중심으로 해서 입출항하는 선박들의 심사를 맡게 되겠습니다. 특히 당진 출장소가 개소됨으로써 당진항을 통하여 들어오는 외국인 선원들이 쉽게 또 신속하게 상륙 허가를 받게 됩니다. 성문 상륙 허가를 함으로써 이제 당진시에 상륙하여서 당진시 또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기존의 당진항에 출장소가 없어 선원 상륙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달리 앞으로는 당진항의 외국 선원 상륙이 대폭 증가해 당진항이 국제무역항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통관 업무와 외국 선원 관리를 통해 당진 출장소가 큰 경제적 효과를 낳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JRB 뉴스 신지혜입니다. 이어서 충남 지역 단신 뉴스 전해드립니다. 충남도가 도내 산불 발생 시 헬기를 통해 실시간 현장 영상을 확보해 입체적인 진화 작전에 활용합니다. 도는 산불 임차 헬기에서 현장 상황을 촬영해 도 산불 방지 대책본부로 실시간 전송하는 공중 영상 전송 시스템 구축 작업을 완료하고 활용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 자원봉사센터는 도민의 자원봉사 참여 문화 확산을 위해 2015년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해 도민이 주도하는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공모 신청 자격은 도와 시, 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와 도내 대학생봉사단, 자원봉사 네트워크 협력기관 단체 등입니다. 충남도는 지난 겨울에 이어 올봄도 가뭄이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 말까지 봄철 영농기 대비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에 따르면 도내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여성화로 어려운 현실 여건 속에서 맞이하는 올봄은 38년 만에 찾아오는 한반도 가뭄주기의 정점의 해이자 124년 가뭄주기 시작의 해로 그 어느 해보다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멸종위기 동물인 삭이 충남 서산 천수만 일원에서 포착됐습니다. 삭은 살쾡이로도 불리며 생김새는 고양이와 비슷하나 좀 더 몸집이 크고 온몸에 반점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1950, 60년대까지만 해도 흔한 동물이었지만 생태계 파괴로 개체수가 급격히 줄면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 보호되고 있습니다. 예산군이 새봄을 맞아 겨우내 쌓인 생활 쓰레기를 치우는 국토 대청결 운동을 실시합니다. 예산군 삽교읍은 3월을 국토 대청결 운동의 달로 정하고 읍, 시가지, 하상둔치공원 등 지역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쓰레기와 생활정보지 및 불법 광고물 등을 정비하여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꽃샘추위가 누그러지고 날씨가 제법 따뜻해졌습니다. 아침 곳곳에는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지만요. 낮부터는 점차 맑아지고요. 날씨도 그렇게 춥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른 아침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 운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충남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당진 지역 최저기온 2도, 최고기온 9도 예상되고요. 아산 예산 지역 최저기온 영하 1도에서 시작해서 최고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천 지역 3도에서 10도 사이 분포 예상되고요. 계룡 금산 지역은 최저기온 영상 1도에서 최고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서해 중부 해상의 물결은 앞바다 0.5에서 1.5m, 먼바다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